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나쁜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니까 지금 집을 사야 된다.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내가 유리해지는, 서울과 수도권은 2009년 그 DTI 규제 이후에 급격히 위축돼요. 유동성 잡는 데 이게 최고거든요. 이 정도로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나쁜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락론자예요. 하락해야 되는데 정부가 특례대출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을 받친다. 이거 문제다. 아마 하락을 얘기하시는 모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니까 지금 집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익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싶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레발을 치어서 조금 조급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사게 만들어야 내가 유리해지는 사람들인 두 가지 경우예요. 물론 저 전자를 제가 제일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밑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 지금 말했던 정부가 특례대출도 집값을 떠받친다라고 한다. 저는 이걸 가지고 왜 자꾸 핑계를 대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은 한 번도 빠짐없이 정반합에 의해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나중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것이 합쳐지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돌아갔잖아요. 마찬가지처럼 정부라고 하는 곳들 있잖아요. 정부라고 하는 곳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너무 강세를 보이면 반대적으로 눌러주는 또 다른 대책을 통해서 시장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요. 또 반대로 하락을 하려게 되면 당연히 또 반대되는 대책이 나와서 또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합이 만들어진 그 시장이 만들어져서 움직였거든요. 원래부터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땐 핑계예요. 정부는요, 대한민국 정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시장이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웬만큼 그냥 무난하게 잘 살아야 자기네들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너무 폭등한다? 그럼 누르는 거고요. 부동산이 너무 개판이다? 그러면 받쳐주는 거고요. 이 당연한 것들을 왜 자꾸 그게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쳐주건 못 사서 그런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떨어져야 내가 살 수 있는 건데. 제가 뭐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목적 달성하는 데 제어되는 요인들을 자꾸 뭐라고 해요. 저는 그거가 영향이 좀 더 많이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둔촌주공이 떨어지는데 그걸 받쳐줬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둔촌주공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둔촌주공에서 당시에 발생되는 시장에 미치는, 건설시장이라든지 기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에 당시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준 거거든요. 둔촌주공 때문이 아니라 둔촌주공이 미칠 여파를 걱정해서 한 거라고 봐요. 즉 바꿔 말하면 부동산 시장이 잘못될까 봐,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 문제가 될까 봐, 가격이 떨어지면 좋다. 냉정하게 말해서 가격이 떨어져 내가 둔촌주공을 샀잖아요. 그러면 그 3분한테 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집값이 오르길 바랄까요? 떨어지길 바랄까요? 오르길 바랄걸요? 오르기를 바라는데 결국 그 말은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 내가 둔촌주공을 사기 위해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들을 여론몰이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꾸 뭔가 이러니까 문제다라고 핑계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원래 정부가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그거를 가지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 이게 보다 정확한 행동 패턴이라고 생각하고 행동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맞는 거지. 정부가 특례대출로 집값을 떠받친다. 원래 떠받쳐 왔어요. 떨어지면 시장이 죽어요. 얼마나 영향이 큰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이.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받쳐줬던 이 시장이 왜 이번에 그런 것처럼 자꾸 그걸 가지고 자꾸 이슈화를 시키는데, 원래 그랬다니까요. 지금 그거 같아요. 집값이 올라가는 게 또 다른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값을 올려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누군가는 그걸 갖다 집값을 올려준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정부를 비판해요. 정부가 그 정도로 생각 없는 집단은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여러 가지 뭐 목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정부가 집값을 올린다?
저는 집값이 올리는 거라기보다는 원래부터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현상들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2009년은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뭐 시장 이번에도 그렇고 시장을 봐야 되는데 시장을 판단하려면 그 시장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것들을 안 보고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2009년이면 그 직전 해인 2008년도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금융위기.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러면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2008년도 제 기억으로는 10월 달인가 11월 달이에요. 그때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이라는 것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때 나왔던 대책이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규제가 풀린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강남 3구 이런 거 빼고 다 풀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상승장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2021년 상승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 사람들이 기회를 막 노리기 위해서 막 찾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2009년이 되면서 그런 걸 찾았어요. 근데 규제가 풀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투자하기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하기 좋은데 다 풀렸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일부는 남아 있었겠지만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 금융위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부터 갈까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2009년도 초반에 강남 재건축부터 미친 듯이 올라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이번에도 강남 재건축, 강남 이쪽부터 먼저 치고 올랐죠. 똑같다고요. 왜? 사람들은요, 간단해요.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결국 정부가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둬요. 몇 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009년도 하반기에 그때가 9월인가 10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수도권 전면 DTI를 실시를 해요.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DSR 같은 거죠. 근데 DTI 실시한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그럼 그 얘기가 뭐냐? 떨어져서 규제를 풀고 사람들이 너무 특정 분야에 쏠려서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니까 대출 규제를 통해서 막은 거죠. 그때 일어났던 이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정부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을 유심히 있게 봐야 되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가계부채 얘기를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며칠 사이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러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거나 또 일부 지역을 막는다거나 또 이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과거 사례 보면 있는 거예요. 근데 왜들 그 얘기는 안 하고 설레발만 치냐고요. 그러니까 사야 된다. 그러니까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글쎄요. 그렇게 사면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하락이 왔었다가 아니라 침체장이었어요, 그냥. 물론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서울과 수도권은 2009년 그 DTI 규제 이후에 급격히 위축돼요. 더더구나 이 시기에는 지금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경우인데 이 시기 때 사람들한테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게 만드는 대책이 하나가 나와요. 싸게 공급을 집을 해주겠다는 보금자리 주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공급을 강남의 아파트를 엄청나게 싸게 준다는데 우면지구, 세곡지구 뭐 이런데 준다라고 하니 뭐 하겠어요. 기다려야지. 결국은 그거의 시장을 침체를 만드니까 몇 년 후에 보금자리 주택 짓는 거를 안 하겠다라고 해요. 이게 시장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치니까. 물론 이제 그게 몇 년 후이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침체가 됐었고 침체가 되니까 결국은 정부가 한참 있다가 2012년, 13년, 14년에 걸쳐서 조금씩 매매 시장 활성화로 가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전세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갔던 때고요. 지금 보게 되면 정부가 확실하게 휘두를 수 있는 건 대출 규제예요. 유동성 잡는 데 이게 최고거든요.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인가 9월 달에 전세자금 대출 우리 그때 갭 투자들 많이 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규제 들어가 버리고 그때 전세자금 대출 중단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순식간에 무너졌잖아요. 그때. 대출 규제, 유동성 규제라는 게 이 정도로 무서운 거거든요. 과거 DTI 규제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얼마 전에 있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 2021년 9월 달에 있었던 그 규제도 그랬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유동성을 막는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투자자들한테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강구하고 얘기를 한다?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는 해요. 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전세가율이 60%에 육박을 해요. 서울 수도권이. 옛날에는 집값이 오르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공급의 부족이 너무 심각해 보여요. 앞으로 나타날 현상들이. 재개발, 재건축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재개발 활성화시키겠다는 대책이 만들어지고 있죠, 계속. 근데 뭐 제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건설사들 PF 대출이나 이런 거 살려준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주거 낮아 빠지고 나 못하겠어 이래서 지금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공급이 요원해 보이는 거잖아요. 착공 물량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허가는 받아놨는데 착공 자체가 안 되는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그것들이 결국 2, 3년 후, 3, 4년 후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까? 이게 누적되면서 더 심각해질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엄청난 상승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나마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단기적인 부침은 유동성 때문에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구조적인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는 자명한 이치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용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관찰하고 시장을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를 따르라 뭐 약간 이런 분위기는 에이 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따르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따라서 또 다친단 말이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싸게 싸게 만들어준다는데 그리고 막말로 아까 말했던 보금자리 주택 그 보금자리 주택으로 해서 자산 형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싸게 했기 때문에 아 그거 왜 이용을 안 해요. 하셔야죠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사람 심리가 되게 묘하다고 입지가 좋은 걸 그렇게 해서 받잖아요. 근데 주변 시세가 예를 들어 10억인데 나는 한 7억에 받았어. 7억에 받은 사람도 절대 7억에 안 내놔요. 입주할 때 되면 10억이라고 생각하지. 맞아요. 그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러면 3억이라는 게 속된 말로 로또처럼 해서 내 자산을 형성시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던 거거든요. 그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젊은 사람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이 정부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면 좀 짜증나죠. 왜? 나도 싸게 사고 싶은데? 근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산 격차가 벌어졌을 때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노려야죠. 그것들을 가지고 노려보지도 않고 하락이라든지 기타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계속 이어지기에는 시장이 이렇게 녹록해 보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갭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투자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괜히 허망하게 나중에 그냥 겁먹들어가지고 뛰어들었다가 다치거나 자산마저 까먹지 말고 엉덩이에다가 구들장 붙이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그분들한테는. 그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나 아무런 부동산도 몰랐는데 집을 그냥 얼레벌레 샀는데 집값이 올랐어. 그다음부터는 부동산에 관심 갖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겪는 게 낫지. 지금 약간 한탕주의, 로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는 아예 부정적으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